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매각 가격이 3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흔한 현상은 아닌데요. 분명히 뭔가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반값 물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물건은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5차례나 유찰이 되고요. 현재는 최저가가 4억 1,9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인근에는 5호선 마장역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33%까지 떨어졌을까?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물건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 다 해결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해결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입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다른 쉬운 물건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를 보고 그 두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바로 그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입니다. 아파트의 명칭은 삼성아파트고요. 그리고 층수는 10층 1003호입니다. 이어서 이 아파트의 대지권과 건물의 전용면적을 보겠습니다. 대지권은 12.48평이고요. 그리고 전용면적은 25.69평. 흔히 말하면 32세평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가는 12억 8천만 원으로 지금 잡혔는데요. 감정 시기가 2021년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상승해 있을 때 그때 한 감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시세가 감정가보다 좀 떨어져 있을 거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입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입찰 진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1차에서 5차까지는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6차 매각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 6월 26일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3%인 4억 1,9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방금 아파트 기본적 현황과 입찰 진행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물건의 문제점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임차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임차 현황 자료인데요. 현재 임차를 조사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허원모 씨인데 전입일자를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그리고 그 뒤에 그 확정일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입일자와 관련해서 이 허원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지 아니면 후순위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일자를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일자는 뒤에 등기부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일자인데요. 2021년 7월 12일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료에 보시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현재 조사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아래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임차인 허원모는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여지 있어 주의요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허원모라는 사람은 현재 전입일이 말소 기준권리일자보다 빨라서 선순위 임차인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는 낙찰자가 그 보증금 전부를 인수하니까 주의를 하시라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와 문건 송달 내역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이 허원모 씨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문건 송달 내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2022년 10월 31일 임차인 허원모 씨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 제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기는 이미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시기인데요. 허원모 씨가 배당 요구를 하고 싶은데 배당 요구 종기를 놓쳐서 배당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배당 요구 종기를 좀 연기해 주세요 라는 취지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허원모 씨는 가장 임차인 아니고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허원모 씨의 보증금이 얼마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임차 보증금을 반영해서 입찰가를 정한 다음에 입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두 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등기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등기부 내용을 보니까 첫눈에 봐도 매우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딱 한 가지 문제점을 빼고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첫 번째 항목 2020년 4월 29일이죠. 이 부분은 소유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신동모 씨인데요. 신동모 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는 2021년 7월 12일 날 근저당권이 한 건이 설정이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한교모 씨인데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아래에 가압류가 한 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근저당권자인 한교모 씨가 경매 신청을 해서 2021년 11월 9일 날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바로 위에 있는 그 근저당권자인 한교모 씨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와 압류 등이 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그 17번째 항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22년 3월 2일 날 한교모 근저당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가처분 채권자는 신용보증기금인데요. 그 피보전 권리는 사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인 한교모 씨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는데요. 바로 그 경매 신청 채권자의 근저당권, 그러니까 한교모 씨의 근저당권이죠. 이 근저당권이 사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해서 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렇게 가처분을 한 후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인데요. 만약에 그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사행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취소가 되고 근저당권은 말소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신청된 그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낙찰자, 이 낙찰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신부에서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제기했다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걸 먼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정리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가처분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 번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현재 신부에서는 이 가처분에 기해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신보는 2022년 1월 26일 날 근저당권자인 한교모 씨를 피고로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하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뒤에 2023년 2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4차 변론기일이 2023년 6월 8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날 변론이 종결된다고 하면 그 뒤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인데요.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근저당권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낙찰자가 대금을 내기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경매 절차는 취소가 되고 낙찰자 역시 그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할 뿐이지 입찰 보조금을 도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피해를 보려면 없겠죠. 근데 만에 하나 낙찰자가 대금을 다 내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낙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관련 판례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인데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 절차에서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낙찰인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결론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 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판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 한교모 씨의 근저당권이 사행위로 판명돼서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낙찰이 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그 한교모 씨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이 있죠. 그것만 취소 채권자에게 반환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나중에 말소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보증금 미상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점. 두 번째 문제는 경매 신청할 저당권이 말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인데요.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은 첫 번째 문제점에 주력해서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허원모 씨로부터 정확한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반영해서 입찰가를 좀 줄여가지고 입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앞에 그 문건 송달력을 통해서 허원모 씨가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열의를 가진 임차인이라면 입찰 예정자들이 방문해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